삼겹살 먹고요, 멍멍탕 먹고, 갈비탕 먹고, 오리고기 먹고, 또 이런 즙으로 오리고기 즙을 요즘 많이 또 드시더라고요. 유황 오리즙이 좋다고 해서. 그런데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다 1년 내 재발하는 걸 저는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왜 일기신데 이렇게 1년 안에 재발이 되셨죠? 뭐 드셨나요? 그러면 백발백중 드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술 너무 잘하고 항암도 잘하고 있는데 그냥 그 고기에 대한 집착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암세포가 좋아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암세포 1번.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구독자가 2만 명이 넘었어요. 와. 네, 그런 의미에서 네. 이번에는 이제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네. 질문들을 10가지 가져왔거든요. 약사님이 한번 궁금증을 해결해주세요. 속 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보시죠. 일단 첫 번째 질문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난소암 1C로 수술 항암 6번 하고 주기적으로 병원 다니고 있습니다. 암 걸린 후 고기 제한, 두유, 두부 등으로 단백질 섭취 중인데 최근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가 2000으로 낮게 나왔는데 의사쌤은 극단적으로 혈당 관리를 해서 그렇다는데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방법은 두유, 계란, 콩류 섭취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대부분 암 환자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좋은 질문이고요. 백혈구 2000 그러면 1기인데 6번 항암에 굉장히 많이 떨어지신 거예요. 저는 8번 항암을 했지만 백혈구는 한 3800에서 4000 초반대를 유지했어요. 가장 이상적인 백혈구 수치는 한 6000, 6500 많이 낮으신 거죠. 그런데 단백질 섭취를 높인다고 해서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 수치가 떨어진 이유는 독한 항암제의 영향이 지금 골수에 손상을 줬고 골수 손상이 회복되지 않은 건데요. 단백질 수치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7에서 7.5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한번 혈액검사지를 꺼내서 보세요. 단백질 수치는 6.6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으실 거예요. 두유 달걀만 드시는 게 아니고 우리 전복, 문어, 낙지 이런 걸 더 많이 드시라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항암 중에 두유랑 두부랑만 드셨으면 7점이 안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전복, 문어 드시고요. 그러나 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했다고 해서 백혈구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단백질을 이렇게 항암 중에 올리기 위해서는 보충제 복용을 항암 때부터 하셔야 됩니다. 어떤 보충제냐, 베타글루칸이라든지 맥주 효모라든지 호코이다 이런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제품이 있고 이 다양한 제품의 효능은 다 다르다. 그래서 약사님들과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4천밖에 안 나와서 이런 보충제를 선택해서 복용하니까 2달 만에 6천대로 올라왔습니다. 단백질을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 전반적인 회복을 위한 보충제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유방암 환자는 동물성 단백질 금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콩은 이소플라본, 생선은 중금속 오염으로 단백질 섭취가 쉽지 않은데 추천하시는 단백질 공급원이 있으신가요? 혹여 콩이라면 이소플라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유방암 환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들이 특히 호르몬성 이런 식품에 대한 민감도가 있는데 콩은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에게 아주 좋은 것입니다. 단 콩 섭취가 어려운 분들은 위하고 장에서 소화 흡수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콩을 드시면 더 가스가 찬다든지 이런 분들은 콩이 맞지 않는 분이고요. 콩이 맞지 않는 분 외에 그냥 유방암 환자라든지 갱년기 상태인 여성분들 콩 섭취를 늘려주시면 아주 좋고요. 집에 두유기 하나 장만하시라고 했죠. 자, 이틀에 한 번 또 매일 드시는 분들 중에 단백질이 부족하신 분은 제가 못 봤습니다. 또 너무 콩을 많이 먹어서가 문제니까요. 적절한 콩을 드시면 좋고 콩도 국내산 콩을 이용하셔서 검정콩도 좋고 메주콩도 좋고 국내산 콩 이름이 어려운 외국산 콩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생선은 오염을 얘기하자면 모든 게 다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두유 먹었으면 내일은 생선 드시고요. 그 다음날은 청국장 드시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신다면 전혀 부족하지 않다. 콩 안전합니다. 단
대장에서 흡수율이 떨어지시는 분 외에는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구독자 2만 명 축하드립니다. 비소세포 폐암 4기입니다. 몽땅 주스 열심히 먹고 있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환자들이 이제 몽땅 주스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몽땅 주스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4기 환자들에 있어서 몽땅 주스 이렇게 식단도 안 하면은 진짜 치료 여명 효율이 너무나 떨어지겠죠. 그러나 몽땅 주스를 드시면서 몸의 환경을 산성에서 알칼리로 바꿔줬을 때 일단 암의 급속한 증식이나 전이가 완전히 억제됩니다. 억제된다는 거지 그게 몽땅 주스 그 한 그릇 드신다고 없어지는 단계가 아니에요. 특히 비소세포 폐암 4기인 경우에 크게 두 가지 암 종류가 있을 거예요. 선암이 있고 평평세포암이 있는데 선암은 뭐 여러 표적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큰 부작용 없이 항암을 하실 거예요. 아마도 몽땅 주스 열심히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선암인 환자 같은데요. 그러나 너무 표적 치료만 믿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요. 적극적인 파이토케미칼을 통한 제가 말기암 책에도 써놨고 캔서 위너에도 써놨잖아요. 컬큐민이라든지 라스베라트롤이라든지 이런 암을 제압할 수 있는 천연물 보충제를 좀 추가하셔야 합니다. 특히 평평세포 폐암은 좋은 표적 치료제가 아예 없죠. 처음부터 독한 세포 독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항암을 한 사이클 6개월 지나고 2사이클째 들어가면 너무나 체력 소모가 크실 거예요. 그럴 때도 역시 이제 집에서 혼자서 몽땅 주스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4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구독자 2만 돌파 축하드립니다. 먹지 말아야 되는 고기 실천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궁금한 게 있네요. 기름 쫙 뺀 수육은 어떤가요? 또 오리고기는요? 그냥 생각할 땐 기름을 빼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도 아니라면 왜일까요? 또한 시판용 땡케어는 어떤가요? 박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이 단백질 문제를 진짜 2만 명 구독자 될 때까지 정말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어떤 환자들이 이렇게 지금 계속 다 지금 단백질 관련 질문이시잖아요. 보통 1기, 2기, 3기 환자들이 물어보세요. 4기는요, 저한테 상담 오는 4기 환자들은 이 단백질 문제, 고기 문제 하나도 질문을 안 하세요. 1시간 상담 동안에 귀한 시간을 뭘 먹느냐 마느냐로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그건 다 지키고 오시는 거예요. 지금 아마 1, 2, 3기실 것 같은데 물론 지금 고기, 오리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바로 전이가 일어나지는 않겠죠. 그러나 한 번에 두 번이 되고 이게 1년 되면 자, 여러분의 몸에 지금 수술을 하신 분들 난 1기야. 1cm 잘라냈어. 몸에 암세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항상 물어보는데 좀 있습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 수술한 지 2달 후에 재발되신 분 있다고 했죠. 그런 분들은 왜 그렇게 빨리 재발이 되냐? 수술했으면 그래도 1년 이상 버텨줘야 되는데 암의 성격이 고약한 애, 빠르게 증식하는 애기 때문에 잔존 암세포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수술했으니까 너무 몸이 허해. 몸이 허하면 먹어야 돼. 그래서 흑염소 먹고요, 멍멍탕 먹고, 갈비탕 먹고, 오리고기 먹고, 또 이런 즙으로 오리고기 즙을 요즘 많이 또 드시더라고요. 유황 오리즙이 좋다고 해서. 그런데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다 1년 내 재발하는 걸 저는 한두 건 본 게 아닙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왜 1기신데 이렇게 1년 안에 재발이 되셨죠? 뭐 드셨나요? 그러면 백발백중 드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술 너무 잘하고 항암도 잘하고 있는데 그냥 그 고기에 대한 집착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암세포가 좋아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암세포 1번 지방 좋아하고요. 2번 철분을 좋아해요. 지방, 그러면 오리고기의 지방은 지방이 아니고 고기 기름인 거예요. 뭐 정상인들에게 좋을지 몰라도 암 환자의 몸은 대부분이 다 균형이 깨어져 있는 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인들이 좀 먹어서 괜찮은 거랑 지금 내가 항암하고 수술한 내가 먹는 거 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땡케어도 제가 얘기했죠. 인스턴트는 먹으면 되는 음식일까요? 안 될까요? 바로 입에 넣는 게 먹는 것이 곧 나다예요.
나다. 땡케어는 그러니까 저는 환자들한테 쉽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호스피스 가실 분들 정말 너무 음식 섭취가 어려웠고 씹기도 어렵고 이런 분들에게 정말 한 팩을 들여서 영양소를 인공으로 합성한 영양소를 주는 거지, 그것이 우리 몸의 세포를 재생하는데 몸을 막 새롭게 하는데 몽땅 주스와 같은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라면을 생각해봐요. 비빔밥과 라면이 칼로리가 똑같다고 해서 비빔밥 먹은 몸과 라면으로 채운 내 몸의 상태가 같지 않겠죠. 땡케어는 1, 2, 3기용이 아닙니다. 수술했다고 해서 드실 게 아니고, 저는 웬만하면 4기 환자들은 씹을 수 있고 소화되고 정상적인 대소변을 볼 수 있는 상태라면 진짜 리얼 음식을 드셔라 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혈액암, 림프종, 호지키남, 항암 12번 끝난 지가 1년 6개월 차입니다. 69세 여자이고요. 약사님의 방송을 들으면 소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데 먹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작년부터 몽땅 주스 먹은 1년 차입니다. 영상으로 많은 도움이 되어 감사합니다. 네, 우리 림프종, 호지킨 림프종이 있고 또 비호지킨 림프종이 있는데, 지금 항암을 잘 끝났다는 거 보니까 그래도 굉장히 양호한 림프종인데요. 그러나 이런 호지킨, 비호지킨 1년 반, 2년 후에 재발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소고기에는 뭐가 많아요? 붉은색 소고기에는 영양이 아주 풍부해요.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소고기를 주면 아주 좋죠. 그런데 우리 암 환자들은 지금 암이 안 보인다 해도 암이 지금 림프절을 돌고 있는 암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과 고기, 그런 포화지방과 그런 철분을 섭취하는 즉시 가장 먼저 암세포에게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암세포의 표면에는 포도당을 섭취하는 그런 수송체가 정상세포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지방을 우리가 넣어주면 혈중이나 림프절에 이렇게 지방 섭취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암의 전이가 4배 빨라진다는 것이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험 논문은 다 동물 실험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바로는 한두 달 내에 전이가 일어납니다. 동물성 지방을 한 번 먹었고 뭐하러 시작을 하세요, 그죠? 한 번 시작하면 2번 되고 2번이 4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해장국을 한 달 내내 드신 거예요. 원래 복막전이 있고 복막전이 사라지셨던 분인데, 자, 한 달 드시면 바로 전이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복막전이 정말 다스리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가장 어려운 게 복막전이 뇌전인데, 그 복막전이 사라지신 분이 한 달 만에 다시 재발 전이가 일어납니다. 이런 지방과 철분이 많은 고기, 국 이런 류를 섭취하셨을 때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걸 봅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기적의 항암 식단책 사서 보고 있는데요. 편평상피 4기 암의 경우 좀 더 제한해야 하는 식재료가 있을까요? 들깨나 깨소금이라든지 액젓이라든지요. 뭘 먹을 수 있는 건지 뭘 금지해야 하는 건지 좀 더 상세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환자 식단을 따로 준비해가는 꿀팁 같은 것도 있을까요? 자, 편평상피암 좀 어렵죠. 자, 너무나 간단해요. 지금 금지식품 얘기 많이 했는데 고기 안 되고 우유 안 되고요, 유제품 안 되고요, 설탕, 밀가루, 식용유. 그러면 뭐 우리가 쓰는 양념류 있죠. 고춧가루, 된장, 간장, 국간장, 액젓 적절히 다 한식 식단에 쓰는 거는 맛있게 쓰세요. 그런데 식용유 쓰지 말고 하라는 거죠, 음식을. 자, 그럼 다 오케이예요. 김치도 드세요. 매운 거를 지금 여기 항암 때문에 목젖이라든지 식도, 위가 망가지신 분들 못 드시죠. 나 매운 거 먹을 수 있다고 드세요. 김치도 드시고, 뭐 후추도 쓰시고. 그러나 조리할 때 생들기름 정도로 무침용으로만 쓰셔라. 조리법만 바꿔라. 참기름 아주 소량 쓰는 거 괜찮습니다. 금지식품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먹을 수 있는 거는 한식으로 맛있게 먹되 볶는 요리 하지 말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래서 베지셀 만들어 드렸잖아요. 집에서 그걸 가져가면 상하기 때문에 베지셀 그렇게 입원하거나 항암할 때 가지고 다니시라고 제가 7가지 몽땅 주스 그대로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간식으로 무슨 과일 먹어야 될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귤 라이트, 청귤, 오렌지, 파인애플, 당근, 양배추 들어간 청귤 라이트
야채 과일 주스인데요. 이 청귤에는 엄청난 항암력이 있는 거라서 제가 선택했는데요. 한번 그런 걸 가지고 가셔서 드시고, 그 다음 병원에서는 흰쌀밥이 나오니까 여러분 요즘 햇반 같은 것도 잡곡 햇반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거 사가지고 가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병원 반찬에다가 이렇게 드신다든지. 저는 가족들을 도움받아서 병원에 2주 입원해 있을 때도 병원밥보다는 저는 이렇게 달걀도 삶아오고 고구마 이런 거 삶아오고 최대한 집밥처럼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구독자 2만 돌파 축하드립니다. 희귀암으로 폐로 전이된 자기 암 환자인데요. 맹문동을 진하게 끓여서 마시면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폐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비타민C 메가도스가 폐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궁금합니다. 늘 몽땅 주스는 마시지만 그래도 종양이 조금 커지고 있어서요. 답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희귀암으로 자기 폐암 전이 됐으면 이제 혼자서 누가 좋다더라, 맹문동 좋으니까 먹어. 근데 그걸 10g을 몇 밀리에 끓이는지 20g을 끓이는지 농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한약이나 이런 약재를 달여서 드실 수가 없고요. 그다음 비타민C 메가도스, 뭔가 한 가지로 내 병을 자기 폐암 전이까지 된 암을 해결하고자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이런 보충제 하나도 전략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자, 희귀암이시고 폐전이 됐고 암이 계속 커져고 있다면 지금 하는 요법들이 지금 항암이라든지 이제 한계에 이르르신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네, 8번째 질문입니다. 환자들의 케어를 위해 약사님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다 같은 환자의 병명은 아니겠지만 버섯류의 섭취 중에 상황버섯은 가능한 건지요? 조금 다른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궁금합니다. 버섯 좋습니다. 버섯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요리용으로 할 수 있는 각종 버섯을 드시면 돼요. 그런데 뭐 상황버섯 가루를 끓여서 먹는다던가 가루를 한 수저씩 무슨 여러 차가버섯 이런 가루를 잘못 드시면요, 너무나 성분 함량이나 원료에 대한 그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간 수치가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각종 가루를 금지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버섯은 많이 드시되 요리해서 집에서 드실 수 있는 양만 드셔라 가 저의 제안이고요. 뭐 각종 여러 가지 종류의 버섯은 다 드셔도 되죠. 가루는 안 됩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골수 이형성 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2기 식단과 영양제 궁금합니다. 골수 이형성 증후군 역시 똑같습니다. 제가 하는 식단은 모든 암종에 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몽땅 주스 하시고 금지 식단 지키시고, 영양제는 제가 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냥 인터넷 직구 같은 걸 해서 막 본인이 조합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골수 이형성을 도울 수가 없거든요. 백혈병 환자였는데 골수 이식까지 한 상태에서 재발을 1년 만에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의 케어 아래 굉장히 혈액 수치가 8개월 만에 정상이 됐습니다. 백혈구, 호중구, 혈소판 정상이 오니까 이분이 저의 가이드를 따르지 않고 그냥 딱 끊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 나았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일반 영양 종합 영양제로 그냥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한 8에서 10개월 후에 다시 재발하셨어요. 지금 이런 림프종, 그다음에 이런 골수 이형성 증후군, 어려운 암종은 본인이 영양제를 고를 수가 없다. 본인의 데이터를 아주 자세히 이력을 가지고 열방약국을 방문을 해주세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2만 명 구독 축하드려요. 호르몬 양성, 허투 음성, 전이 없는 1기로 항암 패스하고 방사까지 끝났습니다. 몽땅 주스 매일 먹고 고기 밀가루 다 끊었어요. 재발이 두렵고 무서운데 이건 신의 영역인 건가요? 그리고 계란은 꼭 난각번호 1번만 먹어야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토마토랑 당근이 저렴할 때 사서 냉동했다가 몽땅 주스에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이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호르몬 양성, 유방암, 전이 없는 1기면 진짜 너무나 축복받으신 것입니다. 1기에 발견하셨고 약간 부분절제 하셨을 것 같은데 항암은 안 하셨죠. 방사 정도 하셨는데 진짜 고생을 거의 안 하신 케이스예요. 이 정도면. 그래서 1기 분들이 방심을 하셔서 금방 재발 전이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구독자님은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열심히를 얼마큼 해야 되나요? 1, 2년만 하면 안 돼요.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기인데 몽땅 주스 드시고 제가 말한 금지식품 지키시면 제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란은 꼭 난각번호 1번만. 1번은 드셔보신 분 알, 저는 8년째 먹고 있는데요. 노란자 색깔이 4번, 3번이랑 달라요. 4번, 3번은 그냥 흐린 미색 달걀색이라면 주황색 노른자예요. 이 안에는 오메가3라든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영양소 덩어리입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고기에도 돈을 안 쓰죠. 우유값도 안 쓰죠. 커피값도 안 쓰잖아요. 그러면 달걀 정도는 좀 가치 있고 좋은 거를 드셔라. 요즘 난각번호 1번 달걀 구하기가 힘들죠. 여러 유기농 매장들이 있어요. 오아시스라든지 또 이렇게 시골딸이라는 인터넷 앱에 들어가시면 전문으로 이런 방사 유기농 난각번호 1번을 집으로 배달을 해줘요. 그러니까 슈퍼를 찾아다니면 없습니다. 다 동물복지 유정란 그런 데 보면 4번 아니면 3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이용하시면 되고, 네, 냉동은 안 됩니다. 냉동 야채 쓰지 마시고요. 몽땅 주스도 한 3일에 한 번 갈아 드셔야 돼요. 이 가장 신선할 때 영양소가 풍부한 거니까 토마토, 당근. 그래도 제가 이 몽땅 주스 7가지는 사시사철 구할 수 있는 야채들로 구성을 해놨잖아요. 그냥 이거를 그냥 8년째 매일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루틴이 돼서 드시면 몸이 달라집니다. 암이 자라지 않는 몸 상태로 변화가 될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 일기시니까 pH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나의 백혈구 수치라든지 또 혈당, 우리 호르몬 양성이시라면 콜레스테롤, 또 중성지방이 높지 않은지 확인하시면서 다 모든 수치를 정상으로 오도록 습관과 환경 또 식습관을 고쳐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 10분의 질문에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이 10분의 상황과 다르더라도 저의 답변은 누구에게나 이 식습관에 대한 부분은 동일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치유의 지름길을 여러분에게 매번 교육하고 있는 김은하 약사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